너희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 입시덕 후! 수포자들 주제 추천해줘. 수학이랑 친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되는 친구들 있죠? 수포자의 길에 들어서는 모습이 안쓰러워 시덕인맥 홍동원했어요. 무려 서영고 출신 학생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고등 수학, 수능 수학에 대해 아낌없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참, 오늘의 주제에 도움을 줄 조교도 있어요. 바로 최신 수능 트렌드를 완벽하게 반영한 수능 필수 기출 문제집 풀수록 아주 똑부러진 녀석이라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짝짝짝짝! 그럼 이제 모두 집중! 후! 야, 개념 챙겨. 파트 1! 개념 공부!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수학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 해요. 단 여기서 말하는 암기란 줄줄이 외우기만 하는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에 대한 이해와 반복을 통한 숙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물음표 살인마 빙의해서 질문 몇 개 날려볼게요. 여러분은 미분계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혹은 이 정의를 직접 유도할 수 있나요? 혹시 다항함수나 초월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지 않은가요? 을 드렸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식만 암기하면 안되고 교과서에 있는 각종 정리, 정의, 공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유도되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수학 개념을 암기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빡세다고요? That's no. 이렇게 빡세게 개념을 익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은 1층 없이 2, 3층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학의 개념은 고1, 고2, 고3 이렇게 학년별로 쌓여가는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고1 때 문제 그 자체로 출제되지만 고3 때는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바로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원의 방정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1 때는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이 베이스가 튼튼해야 훗날 원들이 다양한 함수들과 뒹구는 문제들도 풀 수 있어요. 외에도 2차 함수,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등 여러 개념이 수능 문제에선 학생들이 당연히 안다는, 아니 숙달되었다는 전제로 출제됩니다. 그러니 기초공사를 든든하게 해야겠죠? 특히 중3 고1 과정 대충 해두지 맙시다. 결과적으로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에 나온 개념들은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학교나 학원의 수업을 바탕으로 각 단원간 연관성까지 파악하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풀수록처럼 문제풀이 전에 나와있는 핵심 개념들을 노트에 착착 정리해서 틈이 날 때마다 보는 것도 꿀팁 중 하나. 문제 풀러 가보자! 파트 2 문제풀이. 개념을 깔끔히 정리했으면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야겠죠? 문제에 어떤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나오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y는 x 대칭이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문제를 보고 개념이 떠오르려면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서 자주 쓰이는 표현과 조건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연속일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와 같은 것들 말이죠. 봤을 때 바로 풀이가 떠오르지 않거나 복잡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풀이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야 하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 뭘 알아내야 하는지 하나씩 거꾸로 유추해 나갈 수 있는 힘, 문제에서 제공한 조건들이 무엇을 구하는 데 쓸 수 있는지, 또 조건들을 조합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해석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사고력이랍니다. 사고력은 모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2시간, 4시간, 아니 일주일이 걸릴지언정 해설을 보지 않고 혼자 힘으로 풀어낼 때 비로소 자라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를 답지만 보고 이해됐어 하고 넘기지 말고 죽기 아님 살기로 풀면서 연습하면 좋겠죠? 문제 풀 때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마스터했으면 문제풀이 소확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문제를 잘 읽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들은 모두 문제를 푸는 데 쓰여요. 이런 연립방 정식을 풀려면 주어진 두 식을 모두 이용해야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빠뜨린 조건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 문제를 잘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사인값을 구하라는데 코사인을 구하는 실수는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문제는 다 풀었는데 고작 문제를 잘못 읽어서 점수가 깎인다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땐 제3의 눈 가동해서 꼼꼼히 확인해라. 두 번째로 시간 분배를 잘해야 해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주저 말고 패스. 일단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는다면 다시 돌아와 오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안 풀리는 문제를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면 갑자기 풀이법이 번뜩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시험 볼 때도 그런 해피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풀고 나서 프레시한 마인드로 다시 다가가 봅시다. 세 번째는 문제 골라 풀기입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맞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마다 큰 차이가 있냐고요? 당연하지! 저희 조교가 가진 특장점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숙련도를 기르고 싶다면 3점짜리 문제 위주로 1등급 만점에 도전하고 싶다면 고난도 신유형 문제, 수능 유형을 알고 싶다면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 문제 등이 있죠. 특히 풀수록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출 경향과 유형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나에게 맞는 문제를 골라풀기 좋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 시험과 수능을 준비할 때 어떤 유형의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팁은 문제 풀 땐 풀이 과정과 답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풀이 길이가 이만큼 긴 문제에서 틀리면 어디서 틀렸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AI 나도 분석하기 싫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트를 활용하거나 문제집의 풀이 공간을 알뜰히 사용해보세요. 처음엔 귀찮아도 풀이를 깔끔히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도 마스터했다면 오답 노트 대령이요! 파트 3
오답노트. 아까 문제 풀 때 깔끔히 정리하라고 했죠. 그게 오답노트를 쓸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쓰여요. 오답노트는 말 그대로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노트입니다. 틀린 이유와 해설을 여러 번 훑어보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약점을 파헤쳐야 해요. 속속들이 파헤치려면 이렇게 풀수록 해설처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 계산 실수로 틀리는 경우 계산 실수했네? 하고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오답노트가 필요합니다. 수학과 담을 쌓은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지도 않거나 만들더라도 오직 틀린 문제만 모아두는 용도로 쓰던데, 본인의 진정한 약점을 알고 자주 하는 실수를 줄여야만 쓸모있는 오답노트가 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오답노트는 부끄러운 장대비를 뿌리는 게 허용된 유일한 장소라고요. 이 정도면 수포자 탈피 가능하려나? 우리 열심히 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건 없단 걸 보여주자고요. 오늘 열심히 도와준 조교 풀수록에게도 칭찬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덕분에 원활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친구 풀수록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제시하고 30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후원들이 사용하면 좋겠죠? 참, 지금 풀수록 사면 이런 사은품들도 준다니까 참고해라. 그럼 공부하시고 수학 천재대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